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최근 경기도 양주와 남양주시에서 남침 땅굴을 발견했다는 한 민간단체의 주장이 있었는데요. 군과 민간 인력 70여 명, 장비 20여 대를 투입해 정밀 탐지한 결과 땅굴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택지 개발지구. 지난 1일부터 닷새 동안 지하 시추와 정밀 탐지가 진행됐습니다. 한 민간단체에서 이 지역에 남침 땅굴이 있다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은 이 단체에서 땅굴이 있다고 확신한 지역 7곳에 구멍을 뚫고 탐지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땅굴 깊이는 15에서 20m 사이. 군은 땅 밑 42m까지 파내려간 뒤 탐지 안테나를 구멍 속에 넣고 전자파 방식으로 땅굴 여부를 조사했지만 결과는 땅굴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탐지 장비는 의료 장비로 치면 CT 장비와 같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땅굴이 있으면 불룩한 파형으로 기록되지만 정상인 것으로 분석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지역에선 땅굴이 절대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가지의 그 탐사 방법을 썼는데 그 가운데에 공동이 있었다면은 그 전자파가 지나가면서 나타나는 파형이 이상 파형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상 파형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터널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주요 이슈였던 지하 발생음도 허구인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북한식 어투 지하 방송, 땅굴 굴착음, 전기 유도음 등 민간단체에서 녹취한 소리는 모두 잡음 또는 자연음으로 분석됐습니다. 특별히 이번 탐사에서는 땅굴 의혹을 제기한 단체들이 요구하는 장소에서 땅굴이 있다고 주장하는 심도보다 2배 이상 시추하였으나 탐사 결과 땅굴 또는 자연동공으로 추정되는 신호가 식별되지 않았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암석 시료 성분 분석 결과도 일반 지청에서 식별되는 자연 암석으로 판명됨에 따라 근거 없는 허구음이 입장되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땅굴 조사 결과를 형사 고소자료로 제출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로 허위 땅굴 주장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해마다 10만여 명이 입대했던 306 보충대대가 오는 31일부로 해체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기도 지역으로 입영하는 장정들은 보충대대를 거치지 않고 사단 신병교육대대로 입영하게 됩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306 보충대대가 6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육군은 5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이달 말일부로 306 보충대대가 해체된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올해 12월 31일부로 306 보충대대를 해체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경기 지역으로 입영하는 입영 대상자들은 곧바로 해당 사단의 신병교육대대로 입소를 하게 됩니다. 과거와 달리 교통이 발달하고 개인 승용차 보유 대수가 증가하는 등 국민 생활 수준이 크게 높아지면서 보충대대의 효용성이 감소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보충대대가 해체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2개 사단 신교대대를 대상으로 직접 입영 제도를 시험 적용했고 지난달에는 병무청과 함께 사단별 준비 상태에 대한 현장 평가도 마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육군은 수백 명의 병력이 야전으로 전환되는 등 연간 약 22억 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행정이 간소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입영 장정들이 보충대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단 신병교육대대로 입영하게 돼 부대에 적응하는 기간이 짧아져 임무 수행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번에 해체되는 306 보충대대는 지난 1952년 2월 부산 동래에서 창설된 후 1958년 경기도 의정부로 이동해 해마다 약 10만 명의 입영장정과 보충병이 입소해왔습니다. 한편 상대적으로 교통이 불편한 강원 지역의 배기보충대대는 306 보충대대의 해체 이후 운영 효용성을 검증한 다음에 해체 여부와 시기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대테러 종합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아시아 각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회의인 만큼 대통령 경호실과 군, 경찰 등으로 구성된 경호안전통제단은 더욱 완벽하고 신속한 대테러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박예진 기자입니다.
최근 새로운 테러 위협 무기로 떠오르고 있는 초경량 비행 물체가 행사장 상공을 맴돌더니 차량으로 돌진해 폭발을 일으킵니다. 주변에 대기하고 있던 소방 전력이 모두 출동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부상자들을 대피시킵니다. 이어 테러범들이 행사장에 난입해 총기를 난사하고 독가스를 투척한 상황. 하지만 특공대 요원에 의해 즉시 제압됩니다. 대통령 경호실을 비롯해 군과 경찰, 국정원, 소방본부 등 경호안전관계기관으로 구성된 경호안전통제단은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테러 종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7월에 구성된 경호안전통제단은 참가국 정상과 주요 인사의 보호는 물론 회의장과 공항,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대테러 안전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테러 경보가 관심에서 주위로 격산된 가운데 대테러 재난유관기관의 대응태세를 점검하며 완벽한 대비태세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경호안전통제단은 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물샐 틈 없는 경호를 구현하여 부산 시민과 함께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경호안전통제단은 한치 빈틈없는 경호안전태세로 성공적인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개최와 함께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이미지를 아세안 각국에 심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박예진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유사시 작전 지속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합동 공중수송작전을 펼쳤습니다. 지상과 해상, 공중의 입체적 수송 지원 능력을 갖추기 위해 우리 군이 처음으로 독자적인 훈련에 나선 겁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화물 적재 시 사용하는 특수 차량인 카고로드를 이용해 공군의 C-130 수송기에 11톤의 전략물자를 싣습니다. 허큘리스 수송기는 활주로 담을 넘듯 이륙해 김해에 위치한 공군 부대로 향합니다. 그 사이 상공에서 육군의 시누크 헬기가 날아와 공중에서 활주로에 있는 105mm 곡사포 한문을 매단 후 수송작전을 펼치고 또 다른 시누크 헬기에는 지게차를 운용해 연평도 해병대에 보급할 긴급 소모물자를 싣고 이륙합니다. 200m 상공까지 저공 비행한 CN-235 수송기는 임의의 목표 지점으로 보급품을 정확하게 투하합니다. 이번 훈련은 육군과 공군, 해병대의 합동 군수작전 수행 능력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 지해공 합동 공중 수송 훈련, 수송 항공을 활용한 공중 투하와 인양, 그리고 작전 지역에 비행장을 설치해 운용하는 항공 추진 보급 기지 설치와 항공 관제 절차 숙달이 훈련의 주를 이뤘습니다. 육군 3야전군사령부와 공군 작전사령부, 해병대 사령부 등 15개 부대에서 1,300여 명의 병력과 900여 대의 장비가 참가했습니다. 과거 미군 주도 아래 합동훈련을 실시했던 적은 있지만 한국군 독자적인 합동 공중 군수훈련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항공기를 이용해서 지상과 해상으로 수송하는 공중수송훈련입니다. 특히 이번에 처음으로 합참에서 가용한 부대와 장비를 통합해서 합동훈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때보다도 합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최윤희 합동참모본부 의장도 훈련장을 방문해 실전적인 훈련이 되도록 훈련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비행장에서 장비와 물자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후 전군이 연계한 보급 절차 훈련에 대한 사후 점검도 진행했습니다. 이어 육군 28사단으로 자리를 옮긴 최 의장은 태풍 전망대를 방문해 대비태세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전방 소초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어떻게 해주면 조금 더 부담을 덜어주고 정말 활기차게 우리 병영생활도 하면서 근무도 하면서 우리 군생활을 잘할 수 있겠나 하는 걸 직접 느껴보고 싶어서 왔고. 합참은 지속적으로 장병들의 정신전력 강화와 전투력 유지를 위해 각급 부대를 점검할 예정이며 앞으로 육군과 공군 장비뿐만 아니라 해군 함정도 운영해 입체적인 합동 군수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해군은 4일 이함대 사령부에 천안함 전시시설을 준공했습니다. 천안함 선체를 안보공원으로 옮겨 대형 유물 전시장과 전망대 등을 갖추고 국민안보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양유룡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함의 흘럼벌을 의미하는 772개의 풍선이 하늘 높이 날아오릅니다. 해군 이함대 안보공원으로 자리를 옮긴 천안함이
국민안보교육의 장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해군은 70여 원을 들여 지난 2013년 6월부터 1년 5개월에 걸친 공사 끝에 천안함 전시시설을 준공했습니다. 이번에 준공한 천안함 전시시설은 총 1209제곱미터 부지에 모두 6개의 구역으로 구성됐습니다. 천안함 선체가 위치한 선거대가 중심을 잡고 있고 그 바로 옆으로 주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4층 전망대가 세워졌습니다. 전망대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어 오르는 동안 천안함을 선체 밑에서부터 천천히 훑어볼 수 있게 했습니다. 전망대에 마련된 교육장에서는 천안함을 보며 피격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대형 유물 전시장에는 연돌과 마스트 등 선체에서 떨어져 나온 부품들이 전시돼 있고 희망의 도약을 주제로 46개의 조각을 태극 무늬로 조합한 천안함 40유경사 추모 조형물도 한켠에 자리 잡았습니다. 천안함 전시시설이 안보공원 내에 들어섬에 따라 서해수호관과 제1, 2 연평해전 기념비, 참수리 357호점과 더불어 NLL 관련 안보 전시물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은 준공식 기념사에서 천안함 전시시설이 국민과 장병들 모두에게 호국의 현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병들에게 필승의 전투 의지를 각인시키고 국민들에게는 안보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호국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천안함을 보면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기꺼이 헌신한 자랑스러운 용사들의 이름을 역사와 함께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준공식에 참석한 천안함 유가족들의 감회는 새롭습니다. 한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한편 생각하면 서글픈 일이죠. 이렇게 자꾸 해주셔야 국민들이 깨달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 2010년 5월 24일부터 일반에 공개된 천안함은 지금까지 약 83만여 명이 방문해 북한의 도발 실상을 확인하고 갔습니다. 천안함 전시시설은 앞으로 새로운 안보 상징물로서 국민 안보의식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함 전시시설은 국민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해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관람 희망일 3일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해군은 내년 전반기 중에 천안함 피격 사건의 전모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가칭 천안함 기념관을 추가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평택 이함대에서 국방뉴스 양희룡입니다. 국방홍보원은 올 한 해의 성과를 분석하고 내년도 사업 추진 방향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한마음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5일 용산구 가롤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워크숍에선 권희섭 국방홍보원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TV와 국방일보, 국방FM 등 국방홍보원이 운영 중인 다양한 미디어에 대한 올 한 해 성과 발표와 내년도 사업계획 등이 발표됐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홍보 미디어의 세계 표준을 지향하는 국방홍보원의 개선 방안과 사업 추진 전략을 분석한 민간 컨설팅 업체의 매체별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어진 분임토의에선 각 부서별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는 자유로운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육군 3군수지원사령부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전시 효율적인 군수 지원을 위한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미 장병들은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유사시 성공적인 군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LSA란 로지스틱스 서포트 에리어의 약자로 전시에 한미군이 연합으로 시설을 운영해 군수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한미 상호 군수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훈련은 한미 연합 추진 보급과 공중 재보급, 탄약 재보급, LSA 방호 훈련 등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실전적으로 펼쳐진 훈련에는 한미 장병 1000여 명이 호흡을 맞췄습니다. 전시에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양국이 서로 도움을 주면서 성공적인 군수 지원을 해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획득한 것이 이번 훈련의 가장 큰 저희가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대는 앞으로 유사시 한미 연합작전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미 연합 공조와 군수 지원 역량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국가보훈처가 2015년도 6.25 전쟁 영웅으로 한강선 방어전투의 영웅 김홍일 중장, 9월산의 여장군 이정숙 유격대원, 적수류탄을 몸으로 막은 홍대선 해군 하사, 서울 탈환작전에서 전사한 윌리엄 쇼 대위,
호주군으로 참전해 연천 전투를 승리로 이끈 찰스 그린 중령, 6.25 전쟁 당시 세 아들을 전장에 보내 나라를 구한 조보배 여사 등 12명을 선정했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K2 전차 등 K계열 장비에 들어가는 고무 제품류에 대한 과도한 규제 등 불합리한 요구 조건을 현실화하고 규격을 단순화하는 규격 개선 연구를 완료했습니다. 근본 연구를 통해 구수품의 소재와 부품 단계부터 품질 수준을 높이고 협력업체의 생산 장애 요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는 네트워크 코리아 2014에서 인력 채용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10일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세종대학교 컨벤션에서 열립니다. 정보통신과 IT 계열 구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30여 개 업체가 참여하며 기업들의 인력 채용 설명회와 1:1 취업 상담, 업체별 인력 채용 정보 자료집도 제공합니다. 국방 FM 이동훈의 2시의 휴게실에서 크리스마스의 기적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군에 복무하는 자녀에 대한 격려와 사랑의 메시지 또는 대한민국 장병들을 위한 응원과 사랑의 메시지를 24일 오후 2시까지 샵 0967 2시의 휴게실 앞으로 보내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 괌 2인 항공권과 3박 4일 숙박권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오는 25일 2시의 휴게실 생방송 시간에 발표합니다. 군에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보충대에서 보낸 첫날 밤의 추억 있으실 텐데요. 이별의 상징이었던 306 보충대가 올해를 마지막으로 해체됩니다. 앞으로 경기 지역 입영 대상자들은 사단 신규대대로 바로 입영하게 되는데요. 각종 예산 절감과 행정 간소화는 물론 입대 장병들이 자대에 조기 적응해서 더 원활한 임무 수행을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